안녕하세요. 키빗입니다. 이번 주제는 권력으로 보증되는 화폐, 달러의 시작입니다. 거시경제학, 특히 화폐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꼭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는 미국 대통령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연방준비제도위원회, 연준의 의장에게 달려있다. 라는 말인데요. 그만큼 연준의 의장이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연준 의장의 임기가 끝나면 골드만삭스나 JP 모건과 같은 세계적인 은행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주고 데려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연준 의장은 어떻게 이런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번엔 연준의 역사와 연준이 발행하는 달러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단일 통화에 대한 집착. 미국은 연준 이전에도 중앙은행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1791년도에 미국은행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것이고요. 1791년도에 탄생한 미국 제1은행이 인가받는 과정에서 1400년대 독일의 주화인 탈러의 소리를 딴 달러가 탄생되었습니다. 당시에 중앙은행은 시효가 있었는데요. 시효가 만료되는 시기에 3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시효 갱신을 거부해 미국 제1은행을 소멸시켜버립니다. 이후부터 미국은 중앙은행을 옹호하는 세력, 해밀턴이언과 중앙은행을 반대하는 세력, 제퍼슨이언이 나뉘어 논쟁을 벌였습니다. 또 영국과 미국 사이에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미국 제2은행을 설립하지만 상품화폐를 좋아하는 앤드류 잭슨 대통령에 의해 폐지됩니다. 이렇게 미국은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폐지를 반복하다 1907년에 일어나는 경제 위기를 바탕으로 1908년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은행 개혁이라는 명목하에 국가통화위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국가통화위원회의 구성은 대형 은행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 국가통화위원회의 수장은 넬슨 엘드리치로 알려진 금융 전문가였습니다. 넬슨 엘드리치는 JP 모건과 절친 사이였는데요. 록디펠러의 장인이기도 합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넬슨 엘드리치는 유럽의 금융 시스템과 함께 독일의 중앙은행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보다 중앙화되어 있는 은행이 화폐를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느낍니다. 중앙은행의 필요성을 느낀 넬슨 엘드리치는 1910년 11월에 JP모건이 소유하고 있는 제킬선 클럽이라 불리는 조지아 해양 휴양지에서 비밀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인사로는요. 넬슨 엘드리치, 헨리 데이비슨, 폴 위버그, 프랭크 밴드립, 피앗 앤드류가 있었고요. 이들은 각각 록펠러 그룹, 모건 그룹, 쿨로앱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행가들과 정부 관료들의 합작품인 연방준비제도위원회는 국가의 이익에 봉사하는 국가 통화 시스템을 목표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말 공익에 이바지하고자 비밀리에 중앙은행의 설계도를 그린 것인지는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인, 연방준비제도의 시작. 제킬선 클럽에서 주최된 비밀 회의에 모인 은행가와 정부 관료는 이 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의 구조와 시스템을 정립하고 이는 1913년 연준법의 뼈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해에 바로 통과가 되죠.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었는데요. 일단 연방준비제도는 정부의 부처가 아니라 일반 사기업이었고 이런 사기업에서 한 국가, 더 나아가 세계 패권의 통화를 독점할 수 있는 독점권을 공식적으로 부여해 준 것은 정말 파격적이었죠. 이런 파격적인 법안이 통과된 데는 연방준비제도가 앞으로 경기를 부양해 줄 것이다 라는 대의 명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14년에 통화감사원장은 연준법이 시행되면 1873년, 1893년, 1907년에 발행한 것과 같은 금융 및 경제 위기 또는 공황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은 내다보지 못한 것 같네요. 미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인 윌리엄 그레이더는 연준 설립이 자유주의의 종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유는 경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교환의 매개를 특정 은행가의 의도대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일단 미국의 화폐이자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마음대로 뽑아낼 수 있고
목표 연방기금 금리를 정해 경제 전체 금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죠. 연준 설립 이후 미국의 중앙은행은 미국의 경제, 더 나아가 세계의 경제에 활발하게 개입하게 됩니다. 즉 1913년 이후로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보이지 않는 손은 보이는 손이 된 것이고요. 하이에크가 말했던 자생적 질서는 인위적 질서가 된 것이죠. 물론 정부나 권력기관이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옹호하는 케인지언의 경우 1913년도에 탄생한 연준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칭송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에 열광하며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을 인지하고 있는 우리는 연준이 인간의 위대한 발명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의 명분 하에 허공에서 돈을 찍어내는 행위는 위조 지폐를 찍어내는 행위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빗이었습니다.